박 PD의 픽. 중2 딸이 언제부터인가 주 1, 2회 마라탕을 주문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이고, 그 매운 거를 먹을 수가 있다고요? 예. 초기에는 요즘 유행이라고 해서 같이 몇 번 먹었는데 딱 중국식 육개장이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육개장 치고는 너무 맵잖아요. 예,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 전통 육개장은 칼칼하면서 얼큰한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맵기라면 마라탕은 아주 많이 맵고 아주 많이 자극적이고 은근히 달기까지 하더라고요. 너무 인위적이다. 그래서 저는 안 먹고 있는데 문제는 딸이랑 딸로부터 마라탕을 전도받은 아들이 계속 먹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이 젊은 친구들,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맵부심이란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너 이거 먹을 줄 알아? 너 못 먹지? 난 이거 먹을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서로 얼마나 매운 거를 잘 먹는지 이걸 자랑들을 하는데 이런 현상이 너무 많이 퍼지는 것 같아요. 이거 위장 다 버릴 텐데 말이죠. 지금은 아빠가 마라탕을 먹는 걸 싫어한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는 거의 먹지 않으나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친구들끼리 만나서 마라탕 전문점에서 먹고 있더라고요. 이거 말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발 한 달에 한 번만 먹어라 애원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실패인 것 같아요. 아이고, 아빠 말 중이가 들을 리가 없죠. 중2 딸의 또 다른 습관, 공차에서 파는 버블티를 즐긴다는 겁니다. 버블티, 요거 드셔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안 그래도 달달한 밀크티에 흑당이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당으로 무장한 새까만 알갱이들이 들어있죠. 여기에 각종 쿠키, 크림, 이런 것들을 또 얹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음료 한 잔 칼로리가 500을 넘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게 당도 너무 높아가지고요. 이거 진짜 쓰러질 것 같던데요. 저는 이게 이빨이 썩는 기분이 나는데, 한 잔 먹는 순간, 공차 버블티가요, 4,000원에서 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기본 음료 가격이에요. 여기다가 토핑 같은 게 들어가면은 더 비싸집니다. 4,000원, 5,000원. 중학생 입장에서는 꽤 부담이 되는 가격인데 중독성이 강해서 그런 걸까요? 이거를 자주 먹고 그래서 용돈이 빨리 거덜나더라고요. 가끔은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대체제를 먹기도 하지만 이런 곳들도 커피만 싸지 그 외의 것들은 크게 싸지 않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아하. 이 말릴 때 딸이 뭐라고 하나요? 그래도 난 커피는 안 마시잖아. 요즘 우리 반 애들은 졸린다고 커피도 많이 마셔. 라면서 중학생의 트렌드를 이해해달라라고 읍소를 하죠. 그러면서 또 다른 트렌드인 탕후루를 사달라고 조릅니다. 학교 주변이나 학원과 곳곳에 있는 저가형 프랜차이즈 카페를 이용하는 친구들이 요즘은 많기 때문에 이 친구들 우리 딸의 사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칼로리, 고당, 그리고 카페인 과다 섭취 너무나 쉽게 노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먹는가요? 네, 식약처의 통계인데요. 어린이와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섭취 권장량은 체중 1kg당 카페인 2.5mg 이하입니다. 몸무게가 50kg라면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은 125mg. 그런데 저가 커피 600ml짜리, 이게 보통은 라지나 그란데 사이즈가 되는 거죠. 요거를 한 잔을 다 마시게 되면 카페인은 204mg. 벌써 일일 섭취 권고량을 훌쩍 넘어버리죠. 어허. 이 이야기는 예전에도 나와서 정부에서 조치도 취했잖아요. 맞습니다. 2018년 9월부터 학교 안에 있는 매점이나
자판기에서 커피는 물론이고 레드불과 같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또 편의점에 고카페인 음료 진열대에 카페인 섭취 주의 문구를 표시하고 있고 과다 섭취하면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를 전국으로 확대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소용없지 않았나요? 그렇죠. 무색합니다. 왜냐? 학생들이 주로 커피를 사 마시는 학교 주변, 그리고 학원가의 인근에 있는 저가형 카페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전무하기 때문이에요. 편의점에서만 열심히 했는데 저가형 카페에서는 이런 것들을 사실상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커피를 판매하는 걸 막을 수도 없고 그럴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편의점에 붙였던 스티커조차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법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근데 참 이것도 법을 만드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 이게 술도 아니고 담배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약도 아니기 때문에 엄연히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단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무작정 먹지 마라, 이렇게 법을 만들기도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게다가 요즘은 물건을 살 때 직접 종업원에게 이게 물건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무인 키오스크 뭐 이런 데에서 다 청소년들이 사잖아요. 이거 어떻게 말립니까? 누르기만 하면 커피가 나오고 달짝지근한 음료수가 나옵니다. 거기다가 24시간 직원이 없는 무인 카페도 적지 않단 말이죠. 청소년들 접근이 더욱 쉽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중고교생의 고카페인 음료 주 3회 이상 섭취율이 2015년 3.3%였는데 2019년에는 12.2%로 급증했더라고요. 3년 전 조사에서는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는 청소년 중 30%가 하루 3병이 넘게 마신 적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전국 800개 중고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응답 청소년의 22.3%가 주 3회 이상 고카페인 음료를 마신다라고 답을 했고요. 주 1, 2회 마신다 26.4%나 됐는데 결국 중고생의 절반이 주 1회 이상은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통계를 보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건강 정말 걱정되는데요. 맞습니다. 카페인을 적당량 먹으면 물론 나쁘지 않아요. 신경활동을 활발하게 만들고 피로를 줄여줘서 집중력을 높여줘서 공부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늘 그렇죠. 적당하냐, 그렇지 않으냐. 과잉 섭취하게 되면 불안, 흥분, 불면증, 위장장애와 같은 부작용을 겪는다는 겁니다. 특히나 어른들이 마셔도 이런 부작용을 겪는데 아직 신체적으로 성숙이 덜 된 청소년의 경우에는 카페인을 과다하게 먹게 되면 칼슘, 철분 흡수를 방해해서 빈혈이나 골다공증을 유발을 하고 키가 크는 것도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 굳이 나쁜 거를 어려서부터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키만 안 크느냐, 빈혈만 생기느냐, 그게 아니죠. 요즘 우리 소아, 청소년 비만 유병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들의 비만율 지난 10년간 10% 전후로 유지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15% 이상으로 급증했다는 겁니다. 물론 요인은 다양할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소비되는 양보다 많은 양의 칼로리를 섭취하는 거죠. SNS 활동과 비활동적인 생활로 칼로리 소모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데 이 친구들이 불규칙한 식사, 잦은 외식 등으로 칼로리 섭취는
늘리고 있잖아요. 무엇보다 마라탕후루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마라탕과 탕후루 요즘 10대 사이에서 너무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 이거 먹겠다고 애들이 너무나 졸라대서 이거 안 사줄 수가 없다. 학부모들이 그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앞서 제 사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맵고 짠 마라탕을 먹고 그것도 주 2, 3회씩 먹고 후식으로는 왠지 달달한 게 땡긴데 그러면서 탕후루를 먹는 문화가 너무나 많이 확산이 됐고 문제는 이런 음식들을 너무 자주 먹게 되니까 아이들 건강에 나쁘다는 겁니다. 최근에 대한비만학회 보험정책 심포지엄이 열렸거든요. 여기에서 전문가들조차도 후식으로 탕후루를 즐기는 10대 간식 문화를 꼽았습니다. 김경곤 가천의대 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비만을 유발하는 환경이 늘어나는 게 문제인데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 비만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다 보니 먹는 문화가 점점 퍼지고 단순당 섭취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마라탕 1인분의 나트륨 함량 2000에서 3000mg인데 WHO의 나트륨 하루 권장 섭취량이 2000mg입니다. 그러니까 마라탕 한 끼 먹게 되면 이미 하루 권장량을 오버하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한 끼만 먹나요? 두 끼를 더 먹어야 되는데 두 끼에 포함되는 나트륨은 어떡할 거냐는 거죠.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과일, 초콜릿이 들어간 스무디 한 잔에는요. 많게는 107g의 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탕후루 한 꼬치에 9.9g. 근데 블랙 사파이어라는 탕후루가 있대요. 아마도 흑설탕을 녹인 그런 제품인 것 같은데 이거는 24.7g이나 들어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서 하나씩, 두 개씩 먹다 보면 하루 권장 당 섭취량 50g을 쉽게 넘긴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청소년들이 질병에 걸리는 그런 비율이 엄청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과일을 많이 먹어도 당이 올라가서 안 좋다라고 설명하는 의사들도 있긴 한데 그런데 탕후루 같은 경우는 과일에다가 설탕을 녹여가지고 코팅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탕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과일, 설탕 두 가지 당들이 체내 흡수가 돼서 혈액을 통해 몸에 에너지를 많이 공급을 하게 되는데 운동을 해서 이거를 태워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비만이 되고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거죠. 예전에 딸기나 토마토를 설탕에 찍어 먹는 그런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습관이 잘못된 식습관이 이렇게 탕후루로 변신을 한 것 같아요. 탕후루는 물론이고 스무디, 팥빙수 이런 단순당이 많은 식품 모두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당을 먹었을 때 대사 이상 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당 중독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단순당으로 감정을 조절하려는 나쁜 습관이 생기기 때문에 첨가당이 들어간 음식 가급적 어렸을 때부터 안 먹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말에 등산하셨다고요? 주말에 지역 축제 다녀오셨다고요? 니곽스 베이스워시로 세탁하셔야죠. 면이 아닌 화학섬유는 전용 세제로 빨아야 오염물질이 제대로 제거됩니다. 일반 세제로 세탁하면 잔여 오염물이 남아서 옷장에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평일에도 속옷은 물론 아이들 교복, 체육복이 세탁 바구니에 쌓인다고요? 이런 옷들도 대부분 화학섬유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니곽스 베이스워시 할 시간입니다. 베이스워시는 네이버에서 경불진모를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들어서 소화 비만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주요 증상이요. 피하 지방이 복부, 가슴에 쌓이는 건데 지나치게 축적된 지방이요. 비만도 비만이지만 성호르몬 분비를 자극해서 성조숙증으로 이어지고요. 체형 변화를 일으켜서 정서적 위축에 따른 소화 우울증, 행동 장애와 같은 심리적인 문제도 함께 유발을 시킨다는 겁니다. 비만이 이어지면 고혈압, 당뇨와 같은 성인병이 조기에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오늘 방송 들으신 학부형께서는 이 점 꼭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동 심리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아이들에게 너 이거 많이 먹으면 위 상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 전혀 소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건강에 나쁜 걸 왜 먹느냐라고 물어보면 건강 나빠지려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 자기들이 쌓은 게 많아서 어른들에게 반항하기 위해서 오히려 몸을 해치는 그런 심리를 가진 아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나빠진다라고 아무리 설득해봤자 아이들이 그걸 끊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뭔가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지적을 아동심리학자들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학생들이 왜 커피, 마라탕, 탕후루를 즐기는지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야만 버틸 수 있는 그런 외부 환경 탓은 아닐까. 학원 뺑뺑이 돌고 입시 경쟁 치열하게 해야 되고 튀면 안 되는 또래 문화를 마냥 무시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이들은 건강한 것보다 아파야 학원 안 가고 공부 안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걸 더 선호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네. 심리를 우리가 좀 이해해줘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중학생 때부터 술을 마신다거나 담배를 피는 것도 그 아이 자체가 원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이 친구가 왜 이렇게 하게 됐을까? 심리적인 면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청소년만 그러느냐? 이 친구들만 커피, 마라탕, 탕후루에 중독이 됐느냐? 아니죠.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 주위에도 어른인데도 이런 음식 중독된 친구들 꽤 많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왕복 3시간 동안 출퇴근을 해야 되고 승진 경쟁, 생존 경쟁 해야 되고 쭉 하면 야근 해야 되고 아파트 사느라 수억 원의 빚을 냈는데 다달이 은행 이자 갚아야 되고 거의 모든 게 수만 번 쉴 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제정신으로 살고 있으려면 이런 것들을 먹어줘야 버틸 수 있다. 이러한 심리도 많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불진 열심히 들으시면서 브리오 비타민 같은 건강에 좋은 거 챙기시면 충분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불진, 브리오 비타민의 중독 이런 거는 부작용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자주 강조하잖아요. 경불진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들으면 지루할 수가 있다. 이어폰을 끼시고 나무와 풀이 보이는 녹지로 나가셔서 가볍게 산책을 하시면서 경불진을 들어주시면 너무나 좋다.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